이용수의 기업도장 깨기.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 박연선 PD님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원래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해서 만든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보통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 그러면 셀을 하는 회사죠.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요 4대 소재를 가지고 만들면 이게 셀이 되는데요. 셀을 여러 개를 어레이를 해서 만드는 게 모듈이고요. 모듈을 또 여러 개 어레이해서 만들면 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가 굴러갈 만큼의 강력한 힘을 내는 배터리가 나오는 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셀 중에서도 타입이 3가지가 있습니다. 파우치 타입이라는 게 있고, 각형, 캔 타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원통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통형은 우리 리모컨 건전지 같은 이런 게 원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형 혹은 캔 타입은 삼성 SDI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O는 파우치 타입이 주력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강점을 가졌나요? 일단 규모 면에서요. 국내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세계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CATL 다음으로 많은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리고 LG 화학 자체가 원래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업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까먹었죠. 그런데 이제 LG 화학에서 돈을 벌어서 전기차 시대가 올 때까지 키워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능력치도 궁금해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 추이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매출이요 17조 9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7,685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101조 6월 8일자 기준인데요. 연간 1조도 못 버는데 100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밸류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적자를 내다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원래 또 턴어라운드 주식이 또 무섭잖아요.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 20조 정도 추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조 2,400억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주가가 최고치 59만 8천 원이었는데 현재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나요? 대형주들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IT ETF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코스피 2등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져요. 이제 시장이 빠진다라는 거는 외국인 수급들이 나간다는 거죠. 네, 외국인들이 팔 때 뭘 제일 많이 팔겠어요?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을 많이 팔겠죠. 네,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요. 올 초 대비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원래 한 3,000선을 넘던 지수가 지금 2,6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일단 이제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 모든 게 완벽하진 않죠. 우리 내연기관차라는 게 생긴 지가 벌써 100년이 됐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표준화되면서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제동이라든지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서 리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본격화된 지 얼마 안 된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기술이 미흡하고 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어떤 보상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 회사의 어떤 리스크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게 계속 투자를, 이익이 생기자마자 또 바로바로 투자를 해줘야 되고 증자를 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원자재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또 직격탄이 됐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다 오르죠. 이런 것들이 또 원가가 오르면 이걸 또 판가에 바로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전기차 업체한테 또 바로 전가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마진이 축소되는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또 어쨌든 또 원가 연동제가 잘 돼 있긴 한데 조금씩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서, 산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뭔가요? 규모 면에서 CATL을 잡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3대 셀 업체가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삼성 SDI가 있고, SK온이 있잖아요. 자, 세 개 회사 생산 능력을 다 합쳐도 CATL이 한테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미 CATL은 중국 정부의 어떤 든든한 지원 아래서 너무 큰 규모를 형성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이제 안정적인 2등을 시장 점유율 확보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저가 중국 전기차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의 어떤 주요 플레이어들에게 많이 납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뭐 이런 데다가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도 납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리더십을 가져가면서 시장 점유율은 2등 위치를 차지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LG 엔솔 기업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혹은 산업에 남길 수 있는 교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를 보고 끝까지 존버하자 이런 거죠. 왜냐면 진짜 LG 화학이 석유화학 정제 뭐 이런 쪽으로 첨단 재료 쪽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돈을 까먹는 돈 먹는 하마가 배터리 사업이었어요. 근데 결국 꽃을 피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기업이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면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거죠. 예전에 삼성이 반도체를 투자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우리나라 산업이나 뭐 삼성의 체력 구조, 기업 구조에서 반도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지금 어디 동남아의 설탕 회사가 반도체 한다 그러면 웃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비슷한 맥락이었고 LG도 전기차용 2차 전지 한다 그랬을 때 전기차가 오겠어? 뭐 이런 의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버티고 투자하다 보니까 시장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굉장히 멋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